여러분들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뭐 어떤 점을 보셔야 되냐면, 단지 여러분들의 조사에 따른 활동,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때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4학년도 중앙대 입시 전형과 그 다음에 전략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서류평가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024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을 보게 되면 일단 총 4,914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자, 수시는 56.1%, 정시는 42.1%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게 전형 명칭이 바뀌게 되었죠. 우리가 2023학년도까지는 중앙대하면 다빈치형 인재, 탐구형 인재가 있었는데, 다빈치형 인재가 어떤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죠? CAU, 융합형 인재, 그 다음 탐구형 인재는 CAU, 탐구형 인재로 바뀌게 되었죠. 그 다음 사회통합은 CAU, 어울림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기회가 기회균형,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도 좀 약간 일부 변경이 있어요. 즉, 절대평가 영어 영역 등급 산정 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영어 영역 1등급과 2등급을 통합했어요. 그래서 1등급으로 간주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상정하게 된다라는 점이죠. 지금 영어가 2024학년도부터 약간 좀 가중치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중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이 여기서 절대 영어로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그것을 소홀히 하면서 영어에서 쓴 고배를 마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어를 꾸준히 여러분들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 법이 일부 단위에서도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과학 논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이죠. 자, 학생부 교과는 교과 90%,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10%인데요. 그 10%는 출결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당연히 있고요. 안성 캠퍼스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자, 지원 자격은 고교별 추천 인원 2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20명입니다. 20명으로 제한했고, 수능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서울 인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인문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삼합 7등급 이내, 한국사는 4등급 이내고요. 일단 자연계열의 약학부 외 전체는 삼합 7등급 이내, 그다음 한국사 4등급 이내, 일단 약학부는 사합 5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이렇게 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성 캠퍼스는 아까 말씀대로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 자, CAU 융합형 인재, 즉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었었다라고 그랬었죠. 당연히 여기는 이제 서류평가이면서도 이제 수능 체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30%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서류평가가 이제 이 점 아셔야 돼. 이제 CA형 융합형 인재 전형과 CAU 탐구 인재 전형,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균형적으로 선발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신에 1점대 못해도 1.8 정도 된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서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신은 기본입니다. 내신은 기본이고, 그 다음 또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무슨 생각하시냐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은 정말 내신은 굉장히 좋은데 전공과 좀 약간 좀 관련이 없는 과목은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좀 내신에 약간 좀 부족하다 이런 경우 종종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CAU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인 CAU 탐구형 인재 전형. 네, 이것도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떤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고 있냐면 해당 전공 분야에서 탐구 능력을 보인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선생님 저도 나름대로 제 전공과 관련돼서 많이 조사도 했고 뭐 했고 뭘 했는데 저도 한번 탐경 한번 지원해 볼 만 할까요? 라고 하면서 생기부를 분석해 달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일반고에서는 탐경 인재 전원 합격한 학생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면 여러분들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뭐 어떤 점을 보셔야 되냐면
단지 여러분들의 조사에 따라 활동이 본 거 아니에요. 탐구 인재 전형은 여러분들 활동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탐구 활동 과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이는 학생입니다. 뭐라고요? 탐구 활동 과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이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 탁월한 역량에는요, 이 세 가지가 뭐가 들어가야 되나, 기억 잘 하셔야 돼요. 탁월한 역량 세 가지는 바로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창의적인 거기 역량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비판적인 역량이다. 세 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 이 세 가지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세 가지 어디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활동 과정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나름 자기가 자기 전공과 관련 탐구에 따른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미흡한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탁월한 역량은 뭘 본다? 첫 번째 창의적인 역량, 두 번째 비판적인 역량,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 이 세 가지 이 점을 과정 속에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비 고3이라면 약간 늦은 면도 있겠지만, 우리 중앙대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예비 고2나 예비 고3, 고등학교 예비 고1들도 충분히 잘 준비하시면은 수능 차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내신은 약간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탐구 능력과 전공 분야 학업 잠재력이라든지 학교 생활 충실성을 잘 어필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이것도 노려볼 만합니다. 왜? 일반고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죠. 자, 논술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3학 6등급 이내고요. 그 다음에 약학부, 의학부 외 전체는 자, 3합 6등급에는 약학부는 4합 5이내, 의학부는 4합 5이내, 그 다음에 안성 캠퍼스는 전체가 2합 6 이내입니다. 공통적으로 한국사가 4등급 이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전형 방법으로는 당연히 논술이 70%가 들어가고요. 자, 교과 20%, 그 다음에 비교과 출결 10%로 논술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논술이 지금 작년, 그 다음에 올해 2023학년도 보면 논술이 좀, 재미가 좀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비고 3 올라가는데, 어차피 예비고이면 내신이 거의 다 끝난 거잖아. 왜냐하면 예비고3 때는 여러분들 아무리 내신을 향상시켜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략 나온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한번더 논술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바로 준비 들어가고 수능도 바로바로 계획성계 준비가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술에서도 좋은 재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CAU 융합형 인재 전형과 CAU 탐구 인재 전형.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서류 평가 어떻게 할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반고에서는 융합형을 많이 지원합니다. 특목 자사고 탐구를 많이 지원합니다. 자, 그러면 탐구 역량 대체 무엇일까? 탐구 역량 이겁니다. 학업 태도와 탐구 능력인데 탐구 역량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탐구한 결과물이 나와줘야 돼요. 단지 탐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학을 아주 분명히 결과물이 나온다라든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러분의 진로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이 분명히 보여줄 때 탐구 역량을 어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통합 역량이 30%가 있고 이제 융합형도 통합 역량이 있잖아요. 이제 통합 역량을 융합형 인재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이거죠. 어떤 정보 수집이라든지 어떤 분석, 활용 능력을 많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합 역량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 평가와 심화 과정에서 이 점을 좀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진로와 관련시켜서만 끝난다라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심화 과정과 어떤 교과 이수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종종 여러분들이 그 다른 과목과 어떤 융합적인 거, 그다음 다른 학문과 어떤 융합적인 능력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그 점도 같이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융합형 합격자는 일반고가 약 75%고요.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32%, 한 1등급 되고, 자연계열은 40% 1등급대,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탐경 같은 합격자가 일반고가 약 한 32%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격률은 좀 특목고 자사고에서 좀 낮은 편인데, 일반고 중에서도
정말 생기부 관리 잘해주는 그런 학교 있어요. 일반고 중에서도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가 있고, 일반고 중에서 정말 생기부 관리를 잘해주는 그런 일반고들이 있어요. 지방마다. 그 일반고에서 종종 중앙대 탐구용으로 합격한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최대한 도전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잘 준비하고 생기부 잘 분석하고 유리한 전형을 잘 파악해서 중앙대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